필리핀 국방부의 차세대 다목적 전투기 도입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의 KF-21 보라매가 어떤 비중을 차지할지, 그리고 필리핀이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할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글입니다. 충성! 글로벌 국방 이슈의 뻥수입니다. 최근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장관의 발언을 인용한 맥스 디펜스 필리핀스의 1월 17일자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에는 페이스북에 달린 댓글들을 읽고 필리핀 밀떡들의 생각이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제목은 필리핀 공군 차세대 전투기 도입 전략 분석이라는 1월 17일자 페이스북의 글입니다. 글의 원문은 노란색으로 표기하고 저의 사설이나 기타 설명은 하얀색으로 표기합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Shall we get started? 지금까지 대부분의 한국 언론이나 국방 분석 자료들은 필리핀이 1개에서 2개 비행단 분량인 12대에서 24대 KF-21 보라매 전투기를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로부터 도입할 의사가 있다고 언급해왔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필리핀 국방부 DND는 최소 40대의 신형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측의 보도가 정확성 면에서 무게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필리핀 국방부가 두 갈래 전략, 투프롱드 스트래터지를 검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는 아직 지켜봐야 합니다. 필리핀 국방부가 서로 다른 두 개의 블록 1 및 블록 2의 KF-21을 도입하거나 혹은 3개에서 4개 비행단을 채우기 위해 두 종류의 서로 다른 전투기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 KF-21 단일 기종으로 편대를 구성할 경우, 만약 국방부가 전 기종을 KF-21로 가기로 결정한다면 KF-21 블록 1을 초기 물량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기존 FA-50PH 파이팅 이글보다 한 단계 진보된 공중 우세 전투기를 최대한 빨리 필리핀 공군에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블록 1은 공대지, 항행, 전자전 능력이 부재하여 진정한 의미의 다목적 전투기라고 하기에는 다소 부족합니다. 이 시나리오가 실현된다면 필리핀 공군이 블록 2 표준의 두 번째 배치를 인도받는 시점에 이 블록 1 기체들은 블록 2 표준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블록 1의 업그레이드는 하드웨어 개선은 최소화된 채 주로 소프트웨어 관련 작업이 될 것이며, 특히 카이가 약속한 대로 클락의 유지보수 시설을 설립한다면 필리핀 현지에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블록 1 표준의 초기 기체들은 이르면 2027년 말에 인도될 수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공군이 기체를 인도받는 시점과 거의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한편 블록 2 기체는 한국 공군용 블록 1 기체 약 40대와 기타 수출용 물량이 모두 인도된 후인 2028년 중후반쯤 생산이 시작될 것입니다. 2028년 중후반 생산 예정인 블록 2는 현재 한국 공군으로부터 80대의 주문을 확보한 상태이며, 필리핀과 인도의 최근 행보를 고려할 때 수출 시장의 주문이 추가될 경우 생산량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필리핀이 KF-21 도입을 추진할 경우 한국 정부가 한국 공군용으로 할당된 생산 슬롯 일부를 필리핀 공군용으로 양보할 수 있다는 논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 공군에 대한 최종 인도 완료 시점은 당초 계획인 2032년 이후로 밀릴 수 있으며, 필리핀 공군 역시 2029년부터 일부 블록 2 기체를 받더라도 30대 이상의 전체 물량을 확보하는 시점은 2032년 이후가 될 것입니다. 둘,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전투기를 주문할 경우, 필리핀 국방부가 모든 달걀을 KF-21이라는 한 바구니에 담지 않고 두 가지 서로 다른 모델의 전투기를 도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검증되지 않은 플랫폼에 투자하는 리스크를 줄이고 인도 일정, 공급망, 정치적 이슈, 분쟁 등과 관련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국방부가 KF-21에만 전적으로 투자한다면 FA-50과 KF-21이 모두 카이 제품이기 때문에 필리핀의 모든 전투기 소요를 전적으로 한국과 카이에 의존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향후 한국과 어떤 문제, 예를 들면 예기치 못한 정치 및 외교 관계의 변화, 카이 관련 문제, 또는 한국이 다른 이유로 공급이 불가능해지는 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필리핀 공군은 무력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가 2개 비행단은 KF-21로, 나머지 2개 비행단은 F-16 블록 70-72 바이퍼, 자스 39-2 F 그리펜 또는 유로파이터 타이푼 트렌치 4호와 같은 다른 모델로 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필리핀 공군이 서로 다른 2개의 생산 라인에서 동시에 물량을 할당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셋, 테오도로 국방장관의 입장과 향후 전망. 세 번째 가능성은 두 번째 배치를 나중에 구매하는 것이지만, 테오도로 국방장관의 발언에 따르면 이는 두 번째 배치의 가격이 대폭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비현실적입니다. 테오도로 장관은 5년 뒤보다 가격이 저렴한 지금 4개 비행단 물량을 한꺼번에 주문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 주문에 대해 무리하게 인도를 서두르지 않고 인도 일정을 조정한다면 필리핀 공군이 기존 2개의 FA-50 비행단 외에 추가로 4개 비행단을 운용할 조종사를 양성할 충분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이미 필리핀 공군, 국방부 및 업계 소식통은 맥스 디펜스의 필리핀 공군이
위 호라이즌 3단계 이후에도 더 많은 전투기를 도입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공군은 위 호라이즌 3 내에서 4개 비행단 확보 요청이 성사되어 향후 목표들이 지연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026년은 필리핀 공군에게 매우 흥미로운 시기가 될 것입니다. 약 40년을 기다린 끝에 다목적 전투기 확보라는 목표에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잠시 쉬어갈까요? 그냥 가면 반칙이라고요. 이상으로 맥스 디펜스 필리핀스의 1월 17일자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필리핀의 전략은 신뢰성과 다변화 사이의 균형 잡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내 여론은 한국하이의 우수한 가성비와 기술 이전 제안에 큰 호감을 보이면서도 단일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경계하는 포트폴리오 다변화 전략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군사 원조 페라 법안과 연결된 F-16, 운영 비용이 저렴한 그리펜 사이에서 필리핀 국방부가 어떤 믹스 전략을 내놓을지가 관건입니다. KF-21은 이 거대한 현대화 퍼즐의 가장 핵심적인 조각으로서 그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필리핀 밀떡들의 댓글 반응을 보겠습니다. 댓글 수가 많기 때문에 듣기를 원하지 않으시면 10분 47초로 스킵하시기 바랍니다. 지오바니 에로이 몬디아 세트, 엔진이 2개인 타이푼 T5가 되길 바랍니다. 글렌 실러, 이제 우리나라의 MRF 계약을 체결할 때입니다. 그 다음은 잠수함입니다. 시그프리드 절건, 제 생각엔 세 종류의 MRF를 도입할 것 같습니다. KF-21 보람의 저비용, 글로벌 아이와 연동할 그리펜, 그리고 F-16, 미국의 페라 법안을 통한 자금 활용, CD-존. MRF가 정말 실현된다면 현재 공군은 역대 가장 운 좋은 세대가 될 것입니다. 엄청난 능력 향상을 경험할 테니까요. 이번에는 성사될 확률이 75%라고 봅니다. 올렌타노비, 전투기 40대 도입이냐 아니면 또 40년을 더 기다려야 하느냐. 레드다쿠, 일본의 6세대 전투기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빈보이 엠페리오 포츠, D&D 국방부는 KF-21 24대와 그리펜 16대를 확정해야 합니다. 왜 그리펜이냐고요? 그리펜은 단거리 이착륙이 가능하고 유지 보수가 쉬우며 비행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2027년에서 2028년에 KF-21 블럭1을 6대에서 8대 도입하고 나중에 약속된 현지 MRO 시설에서 블럭2로 업그레이드하면 됩니다. 동시에 사브의 글로벌아이 조기 경보기와 C390 공중구비기를 그리펜과 함께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FA-50의 피로도를 줄이고 조종사를 훈련하기 위해 A-39NG 24대도 즉시 도입해야 합니다. 조조 크루즈, 제 생각엔 KF-21 2개 비행단과 그리펜 EF 1개 비행단이 낫습니다. 버나드 댄 마이어 캐둔곡, 확실히 KF-21과 F-16이 될 겁니다. 헨치 타차도, 처음부터 기종을 섞어서 도입하게 될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KF-21은 이미 예산 612억 페소가 확보되어 있어 언제든 계약할 수 있습니다. 사브의 패키지 MRF 플러스 급유기 플러스 조기 경보기는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라네라, 닉 이반 라미레스, 이 긴 이야기가 끝나고 계약서에 서명하면 그때 깨워주세요. 조지 아무라오, 2개의 플랫폼을 갖는 것이 더 좋습니다. KF-21은 상층 방어용으로 빠른 인도와 좋은 지부 조건,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해상 타격 능력이 뛰어난 기종으로요. 바이퍼, 그리펜, 유로파이터 중 무엇이든 국방당국은 억제력을 갖추기 위해 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질 엘 아솔라네프, 필리핀군은 하이마스, 미사일 방어체계, 타이폰, 그리고 잠수함도 더 많이 사야 합니다. 이매진 라이프 PH, 러시아 제트기도 빠르고 훌륭합니다. 필리핀 공군에겐 비밀 무기가 필요해요. F-28 그라울러나 F-15 스트라이크 이글, F-16 바이퍼, 혹은 이스라엘이 업그레이드한 F-16I, 아니면 중국이 가진 러시아 기체들의 천적인 그리펜 2 같은 것들 말이죠. 호세다디스, F-35B는 왜 고려하지 않나요? 스텔스,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 침투 임무에 좋습니다. 많은 4.5세대 기체들은 이미 오래된 모델들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봐야 합니다. 존 헤너리 에스게라 오캄포, 올해는 생산 능력이 제한적이라 1단계에서는 20에서 24대만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KF-21로 올인하기로 결정하면 총 40에서 48대가 되겠죠. 그게 더 저렴하고 카이가 원하는 지역 MRO 허브가 되기에도 적합합니다. 그런데 필리핀이 서로 다른 두 모델을 감당할 여유가 있을까요? F2 바이퍼 지로, 필리핀 공군용 KF-21은 KF-21PH라는 명칭의 블럭2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량은 20에서 24대 정도일 것이고 카이가 40대 목표를 채우기 위해 단자형 FA-50을 추가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리언번, 한국과는 가깝지만 남북한 분쟁이 터지면 부품 공급이나 유지 보수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스웨덴은 너무 멀고요. 기술과 지정학적 안정성 측면에서 미국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공급원이지만 트럼프가 변수네요. 에디 보라뇨, 미국으로부터 5년간 30억 달러의 군사 지원을 받기 때문에 다른 기종은 아마도 F-16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타캇 호노프리,
호남 모델이 최고입니다. KF-21 2개 비행단, 그리펜 1개 비행단, F-16V 1개 비행단에 주기 경보기와 급유기를 더하는 것이죠. 만로디 아분도. 제 이론적 가정은 이렇습니다. 40대 MRF는 단일 플랫폼이 아닐 것입니다. FA-50 블록 70을 경전투기로 쓰고 KF-21 블록 1을 제공권 장악용으로 쓰다가 나중에 블록 2로 넘어가겠죠. 그 사이 공백은 미국의 중고 F-16 블록 50, 51을 도입해 메울 수도 있습니다. 호준션. 제 추측은 KF-21 24대와 유로파이터 16대입니다. 여기에 FA-50 24대가 로우급, KF-21이 미들급, 유로파이터가 하이급 제공권 장악용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PV 랑카스터. 서로 다른 기종을 운영하는 건 인프라, 교육, 물류 시스템의 중복으로 인해 훨씬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합니다. 두 번째 옵션 기종 다변화는 실용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이먼 스티브 빌라멀. 유로파이터 32대, KF-21, 20대 F-16, 24대, 그리고 FA-50 24대면 중국에 맞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필리핀 밀떡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이보다 훨씬 댓글들이 많았으나 다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요약해보면 기종 혼합을 선호하는 많은 이들이 미스크 분산을 위해 KF-21과 함께 F-16이나 그리펜을 섞어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한 파트인 비용 대 실용성 놓고 논쟁도 있었는데요. 다변화가 안전하다는 입장과 유지보수 비용 폭탄을 피하기 위해 단일 기종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합니다. 어쨌든 한국하이의 KF-21은 이미 확정된 카드 중 하나로 인식되는 분위기이며 네마로 시설관리 공약이 큰 매력 포인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의 페라 법안 때문에 F-16 도입 가능성도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KF-21은 이미 대세, 관건은 누구와 짝을 이루느냐입니다. 40년의 기다림을 끝내 필리핀의 선택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한국의 KF-21이 필리핀 공군의 주력으로서 확고한 신뢰를 받는 가운데 서방의 검증된 기종들이 어떤 시너지를 낼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입니다. 2026년 필리핀 공군이 마침내 종이 호랑이에서 벗어나 진정한 동남아의 맹주로 거듭나길 기대해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뻥수였습니다. 촌성,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